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 크리에이터 심리학자 이현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콘텐츠의 주제는요, 바로 면접입니다. 심리학자가 면접을? 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현재 제가 하는 일 중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데요. 학생들을 여러 가지 영역을 가르치지만 그 중 하나가 대학 입시에서의 면접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면접 대비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재 면접을 준비를 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면접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만을 꼭 알면 도움이 되고 합격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팁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면접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면접은 과연 무엇인가요? 이 이야기는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여러 면접관들과 이제 의사소통 및 대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시는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의견인데요. 면접 합격 요인은 스펙이 아니라 호감을 얻는가 아닌가로 나뉜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엇이 면접의 합격 여부를 가르는지 알기 위해 심리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100명의 취준생을 대상으로 취준생과 면접관을 만나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자질, 능력,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 중요한 요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원자가 호감을 주었는가? 사람들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본인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할진 모르겠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면접관은 자신이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뽑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호감 갖는 사람을 뽑고 지원자가 더 자질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즉, 부족한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따라서 호감도가 달라지고 합격 여부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해드린 이야기는 취준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지만 면접이라는 것이 그 본질은 같기 때문에 대학 입시 면접에서도 적용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합니다. 면접 때 알면 좋은 행동심리학 5가지. 첫 번째는 장점과 단점의 타이밍입니다. 듀크 대학의 심리학자 고든간 존슨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참여자에게 녹음된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 녹음 테이프에는 어떤 남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 하나는 자신이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를 하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약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약점 부분을 편집해서 2가지 버전의 테이프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이야기 초반에 약점 부분을 넣었고 다른 하나는 이야기 후반에 약점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가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녹음 테이프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남자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과연 어떤 실험자가 더 높은 호감도를 보였을까요? 약점을 먼저 들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약점을 나중에 들은 사람일까요? 결과는 약점 부분을 먼저 들은 참여자가 높은 호감도를 보였습니다. 약점을 처음부터 드러내는 것이 솔직하게 생각되어 호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실험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약점을 먼저 노출한 변호사가 호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강점은 언제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내 자랑거리. 이 부분은 언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잘하는 것, 내 자랑거리는 끝부분에 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강점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자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뒤에 강점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며 겸손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면접장 안에서 단점을 말하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약점을 말할 때에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참고하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리프레밍입니다. 면접을 보다 보면 종종 면접관들이 압박해 옵니다. 제가 면접 준비생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꼬리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이 압박 면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면접관들은 우리의 몇 가지 사실을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나서 전공 관련 성적이 좋지 않거나 성적이 계속 이렇게 하향세로 그리고 있을 때 전공 적합성 부분을 의심합니다. 또는 학생이 지원한 전공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는 이게 적성에 맞을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적성과 진로에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면접관이 압박에 당황하는 순간 면접관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란 이렇게 창틀을 뜻하는 말이며 심리학에서는 하나의 관점,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한 리프레임이란 같은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재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면접관이 특정 부분을 나쁘게 보는 것은 그 면접관들의 프레임입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럴 때 학생들은 같은 상황을 리프레이밍해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 성적이 나쁘면 전체적으로 보면 성적은 나쁘지만 세부적인 항목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이 전공에서 가장 많이 쓰임새가 높은 이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성적이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면 과거에 조금이라도 성적이 올랐던 부분을 강조해서 내가 대학에서 좀 더 공부해서 그 부분의 성적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전공과 진로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최대한 쫓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 학과 선배님들 또는 교수님들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고 저희 성격과 적성에 맞는 부분과 융합해서 저한테 맞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모든 면접의 본질은 이 학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줄까를 생각을 하면 답은 나오겠죠.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경험, 문제를 해결한 경험, 마지막으로 지원한 학과 및 진로와 연관짓기 이 세 개의 흐름으로 스토리텔링해서 면접을 한다면 불리한 스펙이나 경험에서도 어떻게 리프레이밍 하는 것이냐에 따라 지원자가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볼 필요 없는 학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결론을 내리면 약점을 먼저 말하고 리프레이밍 하자입니다. 이것을 알고 면접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활용입니다. 면접관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게 되면 학생들은 당황하게 되고 하면서 시간을 벌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하는 순간 아마추어가 되고 면접관들은
자신감이 없다고 인식해 면접 평가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침묵할 수 있습니다. 5초간 침묵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면접관들에게 30초 정도 생각하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면접관들은 이 모습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침묵을 활용해 의도적인 집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침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면접 보는 학생을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발언권이 자신에게 넘어온 그 순간부터의 시간은 온전히 학생들 것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적당한 시간을 섞어가면서 본인의 말에 면접관들이 집중하게 할 수도 있고 당당하게 30초 정도 생각하고 말하겠다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의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앵커링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긴장되기 마련입니다. 이 긴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기분을 최고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순간적으로 내 마음과 기분을 안정시키면서 최고가 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앵커링이란 특정 행동과 언어의 특정 감정을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연습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앵커링이고, 이 앵커링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방법은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 삶에서 가장 성공적이었고 기뻤고 행복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5번 정도 반복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경험을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때 느꼈던 성취감이나 자신감, 열정을 정말로 느끼면서 특정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면접장 안에서는 헤드셋을 듣는다든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가 이렇게 특정 행동을 한다든가 그런 행동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면접장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특정한 행동은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심호흡은 3번 하고 이렇게 심호흡을 3번 하고 인사하기 직전의 자세인 공수 자세 손 모양을 하면서 왼손이 오른손을 이렇게 덮은 상태에서 배꼽 밑으로 내려와서 아래로 살포시 내려놓는 그런 행동을 취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뇌 속에서는 고양된 감정과 우리가 했던 행동, 심호흡 3번과 공수 자세 행동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고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잘 되었다면 우리가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고양된 감정을 실제로 느끼며 긴장감을 줄어들어 편안하게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감정이 안정감이 되었든 고양감이 되었든 미리 앵커링을 해두세요.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갈 때 특정 행동을 하면서 그때의 기분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예전에 그렇게 느꼈던 긴장감이 줄어드는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5번째, 면접관들을 향해 아이컨택 하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이컨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겁나 떨리고 잘 되지 않습니다. 어딜 쳐다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아이컨택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이컨택은 말 그대로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면접관들을 향해서 응시를 하는 건데요. 이 아이컨택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제스처로 몸짓으로 표현하는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아이컨택을 하려고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어딜 쳐다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때는 눈을 보지 말고 상대방의 코 중간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코 중간을 보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좀 더 효과적인 아이 컨택으로 먼저 면접관의 한쪽 눈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눈이 왼쪽 눈이 됐든 이 눈이 오른쪽 눈이 됐든 왼쪽 눈이 됐든 그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한쪽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다가 이것도 익숙해졌다 그러면 다른 쪽 눈을 이렇게 시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 먼저 보고 한쪽 눈 보고 다른 한쪽 눈 보고 이렇게 역삼각형의 모양을 그리면서 아이 컨택을 하는 연습을 하면 좀 더 쉽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관들에게 아이 컨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왔고 나는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이 뿜뿜하며 면접 질문을 받는 내가 면접관인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해서 잘 듣고 있고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이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첫 인상을 강하게 표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어필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면 좋은 행동심리학 5가지였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요. 많은 면접을 보는 청소년 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면접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미 면접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보거나 수능 끝나고 봐야 될 친구들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비록 짧지만 저의 영상을 참고를 해서 저희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면접에서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